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구 운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투자금을 좀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과 적지 않은 분들이 투자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손절이라든지 반대 매매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아보고자 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런 어 구도를 좀 많이 보셨죠? 여기 자산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 있고 요걸 이제 통상적으로 대차대조표 또는 뭐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렇죠? 투자금은 자본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에 뭐가 있나요? 지금 화면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있고 부동산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금도 있고 ETF도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물입니다. 그렇죠? 현물이죠. 그리고 요것을 좀 매도를 하게 되면은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현금성 자산이란 것은 현금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부동산, 비트코인, 금, ETF, 주식은 투자 자산, 투자 현물이죠. 생활비에 필요한 물품은 뭐죠? 생활비는 투자금이 아니라 현물성 자산. 그러니까 현물성 자산이죠. 요거는 투자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부동산, 금, ETF, 주식은 투자 자산이고. 그러면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부동산부터 주식까지는 투자 자산 현물이고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현물성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면 여기 부동산, 비트코인, 금, ETF, 주식은 투자금에 의해서 투자되는 대상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적지 않은 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금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죠. 위험 빨간색 X. 여기는 투자금은 부동산, 비트코인, 금, ETF, 주식에다 투자하는 건 O 맞죠? 그러려면은 생활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은 투자금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겠죠? 이 자본에서도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투자금과 생활비를 경계선을 두어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생활비는 따로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고 투자금은 이 부동산부터 주식까지 이 투자처에다가 투자하면 되기 하겠죠. 근데 이런 구분을 지어주지 않고서 그냥 투자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이제 돈이 급하다 보니까는 반대 매매 손절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자본에 있는 생활비와 투자금은 확실하게 구분, 경계선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투자금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생활비로서 유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손절이라든지 마음이 급해지게 되죠. 투자하실 때. 왜 그러냐?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죠. 생활비하고 투자금은 확실한 경계선이 있어요. 생활비가 이게 다르잖아요. 투자금은 투자처 여기 투자 현물에다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생활비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는데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이런 구분을 처음부터 지어주지 않고서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활용하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매매 손절을 하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빨리 뭔가 익절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짧은 매매를 좀 많이 하시죠. 뭔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매매, 나를 중심으로 한 매매, 약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세 번째인데 여기까지 알겠죠? 생활비는 투자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물성 자산입니다. 두 번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비와 투자금 확실한 경계선을 지어줘야 된다. 이 구분부터 먼저 가장 지어주는 게 그 발생될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방안이고요. 세 번째로는 투자 자산을 통해서 수익금이 투자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생활비로 활용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이걸 구분해 주게 되면은 좀 답답하긴 하죠. 생활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렇죠?
물론 이제 월급을 받는 것도 있으니까 고정 수익도 많이 있으면 거기서 또 생활비하고 또 나눠서 쓸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비트코인, 금, ETF로 주식에다 투자했는데 내가 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 자산의 현물을 매도하게 되면은 현금성 자산이 만들어지겠죠. 현금성 자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투자 수익금이 되겠고요. 투자 수익금은 투자금이 되겠죠. 근데 이 투자금에 들어와 있는 투자 수익금은 내가 수익이 났으니까 그것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투자 자산을 통해서 수익금이 생긴 것은 투자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셔야지만 그것을 생활비로 좀 활용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때나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약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요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죠. 투자금 늘리는 방안.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좋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 보통은 이제 부채가 빚이고 자본은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주주의 돈, 내 돈. 그냥 가게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번 시간에는 너무 좀 길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 생활비하고 투자금을 구분해 주지 않고서 투자금을 활용하시다 보니까는 반대매매 손절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투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자본에서 생활비와 투자금을 정확하게 경계선을 딱 지어주고 투자금은 오로지 투자처에만 쓰셔야 되는 거고 생활비는 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쓰셔야 된다. 처음부터 이거를 명확하게 경계선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번 방송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은 투자금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생활비로서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요거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처음부터 투자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생활비 얼마만큼 떼어내야 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은 또 투자금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급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 회사의 관점에서 투자할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많이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